모든 차량을 정비하기 위하여 각 차량마다 일정한 간격으로 운휴하고 있다. 운휴한다는 말은 쉰다는 얘기예요. 운행을 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휴 간격 3일이란 말은 뭐 3일 일하고 하루 쉬고 뭐 이런 식인가 보죠. 예. 그 다음에 운휴 간격이 3일이니까 3일 하고 쉬고 3일 아니다. 이틀이라고 하루 쉰다는 얘기일 것 같다. 그지? 운휴 간격 3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행하고 휴무하고 이거의 간격이니까 예를 들어서 운행 휴무 운행 휴무 이래야 운휴 간격을 3일로 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운행 휴무 운행 휴무 이렇게 해야지 운휴 간격을 4일로 보겠죠.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이걸 지금 어떤 스케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자 의도를 좀 파악해야 되는데 자동차마다 운휴 스케줄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운휴 간격만 가지고 이걸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에서 늘 하는 거죠. 실제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추측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운휴 간격이 3일이라는 말을 그냥 3분의 1의 확률로 각 택시가 쉰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3일이니까 3일 중에 하루는 쉴 거 아니에요. 이틀은 일하고. 이에 대해 스케줄표 우리한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어떤 택시가 그날 쉴 가능성이 얼마다, 확률이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얘의 확률, 쉴 확률이 3분의 1이다. 그리고 얘를 보고 쉴 확률이 4분의 1이다. 그냥 이 생각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운휴하는 차량수는 뭐냐면 휴무하는 차량의 기대값이겠잖아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3분의 1 하면 4대예요. 16 곱하기 4분의 1 하면 4대고. 그래서 하루 운휴하는 차량수의 평균은 A 회사가 B 회사보다 작다가 아니고 얘는 같다라고 보셔야겠죠. 같은 거고. 하루 운휴하는 차량수의 분산은 그럼 실제로 모든 차량이 운휴 확률이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이니까 이건 무슨 분포로 볼 수 있어요? 이항 분포로 볼 수 있죠. 맞잖아. 독립시행 확률하고 똑같은 거니까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하고 동일한 거니까 얘는 이항 분포로 해석할 수 있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운휴하는 차량수의 분산 얘를 뭐 VX라고 할게요. VA라고 할까? 아까 평균이 4였죠? 쉬는 애 평균이 4였죠? 그죠? 여기다 3분의 2만 곱하면 되겠죠? 그럼 3분의 8. 그 다음에 VB 얘도 4였죠? 4분의 3 하시면 되겠죠? 3. 그래서 분산은 A 회사가 B 회사보다 작다 맞는 말입니다. 운휴하는 차량이 한 대도 없을 확률은 A 회사가 B 회사보다 작다. 이거는 이렇게 쓸게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A 회사의 모든 차량 중에 쉬는 차량이 한 대도 없을 확률입니다. 그럼 이건 이항분포니까 확률이 뭐라고요? 독립시행 확률이라고요. 독립시행 확률 키워드는 뭐예요?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12C 0 곱하기 3분의 2의 12제곱이겠죠. 모든 차량이 운행 중이니까. 마찬가지로 얘는 16C 0 곱하기 4분의 3의 16제곱이겠죠. 그쵸? 예, 그래서 A 회사의 확률이 B 회사의 확률보다 작은 거 맞습니까? 대수비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고. 작은 거 맞네요. 이거 나눠서 비교하면 되죠. 양수니까. 그죠? 그냥 나눠가지고 1보다 작으면 분자가 작은 거고 1과 같을 가능성은 없죠. 1보다 크면 분자가 큰 거니까. 예. 그래서 니은 디귿 참이에요. 됐니? 자, 넘어가고요. 52번 보죠. 어떤 상자 안에 1, 2, 3이 각각 적힌 카드가 무수히 많이 들어있다. 이 상자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요.
카드에 적힌 수를 확인하고 상자에 다시 넣고 다시 한 장을 꺼내 적힌 수를 확인하는 시행을 하였다. 보건 추출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장의 카드를 꺼낼 때 카드에 적힌 두 수 중 작지 않은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확률 분포표는 무엇을 주기 위해서 제시된 거냐면 확률을 주기 위해서 제시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x가 라지 x가 1이라는 건 뭐냐면 두 수 중 작지 않은 수, 즉 크거나 같은 수가 1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저게 1 나오려면 1, 1일 수밖에 없잖아요. 맞잖아. 2일이나 3일 뭐 이렇게 2, 3이 섞여 있으면 걔들을 선택해야지 1을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확률 변수 x를 얘가 이제 그 두 수 중 작지 않은 수를 선택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 변수를 그냥 새로 다시 선언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 장의 카드를 꺼낼 때 카드에 적힌 수요. 사실 얘를 x로 보는 게 타당하죠. 우리가 처음으로 이걸 해석한다고 하면 얘가 라지 x를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y를 잡은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 4분의 1이라는 건 뭐라고 바라볼 수 있겠어요? 얘는 p y가 1일 확률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맞잖아. 네. 그래서 y가 1일 확률은 그냥 2분의 1인 겁니다. 됐죠? 그럼 36분의 7은 어떻게 나오는 건데요? 얘는 py는 1 곱하기 py는 2 곱하기 2 순서 때문에 그리고 py는 2 이거의 제곱. 왜냐하면 2가 나오더라도 확률 변수는 2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근데 y는 1인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저게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36분의 7이라는 얘기는 얘가 6분의 1이라는 얘기네. 방정식 풀 것도 없어. 그냥 대충 때려보면 되지. 뭐 얼마나 복잡한 확률이 나온다고. 그지? 6분의 얼마 시리즈일 것 같잖아. 꼬라지가 36분의 7 나왔으니까.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리고 py는 3도 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바보예요. 얘는 3분의 1이죠. 확률 총합은 1이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앞에서 구한 두 개의 확률이 정확히 계산되었다는 전제가 필요하긴 한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세요. 세 번째 걸 이용해서 확률 계산을 하시면 앞에 두 개를 검증할 수 있겠죠. 근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앞에 계산한 게 맞았으니까 굳이 안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확률 총합이 1이다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네,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 장을 꺼낼 때 얘의 기대값은 얼마냐? 그럼 y 물어본 거잖아요. 뭐야 이거?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이 y는 항상 평균은 뭐라고 했어요? 확률 변수와 그 확률 변수를 취할 확률의 곱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확률 변수 2를 취할 확률은 2분의 1이고 확률 변수 2를 취할 확률은 6분의 1이고 확률 변수 3을 취할 확률은 3분의 1이니까 다음 계산하시면 6분의 11이 나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자, 이제 고정이로 가볼게요. 그래서 기말고사의 변별은 사실상 조건부 확률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건부 확률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너도 만점, 나도 만점, 우리 모두가 만점 거의 그런 느낌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 경쟁 대상이라고 하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실수하시면 안 돼요.
내가 중간고사를 충분히 잘 봤다. 그럼 실수해도 괜찮거든요. 네. 그런데 웬만하면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남들은 실수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잘 봐놓고 등급이 뒤집히면 또 그거만큼 억울한 게 없기 때문에 통계에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오답해 주는 것보다 니네가 교재를 성실하게 푸는 게 존나 중요해. 통계는 본인들이 실수를 안 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평균적으로 4번에 한 번꼴로 이거 뭐냐면 이 중2의 심화설수도 나와요. 이거 막 중2 A급 블랙라벨 보면 나오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중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 때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원래 그때 사실 내면 안 되는데 조건방률 애들이 안 배웠으니까. 근데 뭐 특별히 어렵진 않고 모자를 두고 온 것을 알았을 때 무슨 말이에요? 이미 모자를 나는 잃어버렸다. 그러면 샘플 스페이스가 축소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확률? 조건방률 문제구나. 유형 0,5 조건방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보고 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알겠죠? 표본 공간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건방률의 문제다. 그러면 분모에다 뭐를 깔아요? 모자를 잃어버릴 확률을 깝니다. 모자는 A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B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C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4번에 한 번꼴로 모자를 두고 온다는 말은 모자를 잃어버릴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럼 A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그죠? 그리고 B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4분의 1이다. 이러면 뇌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A에서 잃어버리지 않았어야 B에서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모자를 일단 B까지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이에요. 마찬가지 이유로 C에서 잃어버리려면 A와 B 장소에서 동시에 잃어버리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이죠. 이렇게 전 사건의 확률을 쓰고 나면 문제 푸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걔 중에 누구를 여기선 B라고 했으니까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을 올리면 되겠지. 문제에서 B 또는 C라고 했으면 2개 올리면 되겠죠. A 또는 C라고 했으면 2개 올리면 되겠죠. 그럼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분모의 전 사건의 확률만 다 쓰고 나면 못 푸는 게 이상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조건방률 문제는 그냥 전 사건의 확률만 똑바로 계산할 줄 알면 문제를 틀리기도 어렵다 사실상.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 계산할 때도 분모 분자 64를 곱해서 하는 게 좋겠죠. 그럼 16 더하기 12 더하기 9분의 1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37분의 12니까 답은 49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나올 가능성이 졸라 높은 문제입니다. 알겠죠? 뭐 A, B, C가 아니고 뭐 학교, 도서관, 편의점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모자가 아니고 뭐 우산 이런 걸 바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매번 똑같은데 이 문제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실제 시험지 펼쳐보면 역시 있네. 이럴 가능성이 아주 높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45번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100번 던질 때 3의 배수인 눈이 K번 나올 확률을 PK라고 하자. 다음의 확률을 구하세요. 3의 배수인 확률이 K번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이항분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독립시행 확률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항분포의 명칭을 쓰면 안 되죠. 여기서는 지금 아직 들어가 전이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에 관련된 문제고 얘 값을 구하시오. 써보죠 뭐. 주어진 식을 써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50까지 얘는 뭐라고 봐야겠지? 100C 2K-1 그리고 3분의 1에 2K-1 3분의 2에 100-100을-2K라고 쓰면 되겠죠? 100일-2K다. 이렇게 쓰면 되죠. PK는 100C2K 3분의 1에 2K제곱 곱하기 3분의 2에 100-2K제곱 그냥 이런 얘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저 객관식 선지에 있는 모양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 정도 있는 모양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좀 고민하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K는 1부터 50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K는 1부터 100까지로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냐면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변경할게요. 전체 부호를 바꾸고 안에도 부호를 바꿨으니까 실제로 부호는 변경이 일어나지 않았죠. 네, 이런 짓을 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홀수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를 얘가 먹을 수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짝수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마이너스로 변경할 수 있어요. 아주 괜찮은 것 같죠? 예. 이것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건데 한 번 더 써보긴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희망하는 모양은 이런 모양이다. 여기 마이너스는 앞뒤에 있는 식의 순서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K는 1부터 50까지 저 뒤에 거를 100C 2K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의 2K 제곱이라고 제 마음대로 써도 돼요. 어차피 저 짝수라서. 그리고 3분의 2의 100 마이너스 2K라고 쓰고요. 그리고 이걸 플러스라고 써도 되겠죠. 이제 제가 먹을 거니까 100C 2K 마이너스 1 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의 2K 마이너스 1 곱하기 3분의 2의 101 마이너스 2K 이렇게 써도 되겠죠. 쓰고 싶었던 모양이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K는 1부터 50까지 이 K의 위치에 집어넣어서 제너레이팅을 시키잖아요. 이걸 만들잖아요. 이걸 만들면 0일 때를 제외하면 지금 100C 0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죠? 네, 100C 0이 없다는 걸 제외하면 그냥 0부터 100까지 전개식이죠. 그래 보이네요. 그래 보이죠? 예.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시그마 잠깐 마이너스 앞에 있어야죠. 아니 순서 바꿨으니 상관없나? 나도 부호가 헷갈리기 시작했어.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그마 K는 0부터라고 해야 이제 식을 예쁘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잡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홀수 짝수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0이 없는 걸 빼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죠. 그러면 얘는 100ck 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에 k제곱하고 3분의 2에 100 마이너스 k제곱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지금 뭐가 없으니까 저기 0일 때가 없잖아요. k가 0일 때는 실질적으로 값이 뭐냐면 3분의 2의 100제곱이거든요. 맞잖아요. 예, 3분의 2의 100제곱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100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마음대로 집어넣은 거니까 근데 뭐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것 같다 답이 어디 부호를 길렸냐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로 바꾸고 여기 플러스로 바꿨죠. 그리고 밑에서 그러네요. 여기 마이너스 있어야 되죠. 그죠? 예, 밑에 마이너스 있어야 돼요. 예, 그럼 여기 마이너스 있는 거니까 여기 플러스로 바꾸면 되겠네. 자, 이래 놓고 이제 얘를 관찰해보면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의 100제곱의 전개식이었죠? 맞잖아. 예, 그래서 얘는 3분의 2의 100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100제곱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 이게 뭐 좀 있어 보이려는 풀이죠. 이제 전 가르친 사람이니까, 알겠죠? 예. 그냥 얘를
1부터 집어넣어서 다 놔야 돼도 저 같은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다 놔야 하겠냐? 좀 하다 보면 규칙이 보이니까 이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예. 그런데 기왕이면 그런 상황을 좀 예상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식을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 문제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다룰 때 이항정리의 전개식하고 연결성을 묻는 문제가 되게 많죠. 원래 이항정리하고 독립시행의 확률하고 이항분포 요 세 가지는 친구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통계 잘 보고 싶은 친구들은 제발 그걸 좀 해놔요.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의 증명 혼자 할 줄 알아야 돼요. 실제 서술형 문제가 나오는 걸 저는 여러 번 보기 때문에 나오면 나왔구나, 이 점수 안 먹어야겠다 하지 마시고, 알겠죠? 예. 그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구하는 과정의 증명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수준이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틀릴 겁니다. 맞춰봐야 감점 당할 거예요. 알겠죠? 예,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증명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된다 라는 얘기죠. 그 또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하고 조금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들을 재차 질문한 게 좀 있어가지고 이것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왜냐면 특별히 질문이 밀려있질 않아서. 46번 볼게요. 46번. 이건 근데 46번을 질문한 이유는 딱 하나라고 했어. 뭐 때문이라고 했죠? 이거는 확률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야? 점화식 때문이죠. 점화식 문제 같은 거를 내도 되냐? 안 될 게 뭐였어? 원래 확통은 고3 내용이잖아요. 수원이 다 끝났다라고 보고 이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실제로 현실에 우리가 고2 때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역시 점화식을 잘 모르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차피 너네 곧 수원에서 점화식을 다뤄야 되니까 이제 얘기를 하자면, 점화식을 잘 못 다루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n이 1부터 늘 생각하려고 해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면 불편하다. 그러면 불편하기 때문에 점화식을 만든 거라고 했어요. 지금은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이잖아요. 즉 Pn과 Pn 플러스 1의 관계만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럼 Pn은 뭔데? n번째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었잖아요. 그럼 n번째 경기에서 이겼을 수도 있고 졌을 수도 있죠. 다만 이 친구는 이전 경기에서 이겼을 때와 졌을 때 다음 경기에 이길 확률이 변하기 때문에 n 플러스 1번째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상황을 두 가지로 분할할 수 있죠. n번째 경기에서 이기고 다음 경기를 치르느냐, n번째 경기에서 지고 다음 경기를 치르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n번째 경기에서 이길 확률 곱하기 현재 이긴 상태입니다. 이기고 나면 그 다음 경기 이길 확률 4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3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n번째 경기에서 졌다. 그러면 이 사건 이용하면 되니까 1-pn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지고 나면 그 다음 경기 이길 확률 5분의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그냥 5분의 2만 곱하시면 되는 거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얘기고요. 정리하시면 20분의 7pn 더하기 5분의 2라서 답을 내는 데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화식을 잘 몰라서 이런 문제를 못 풀거나 혹은 수원의 수열 문제를 틀리면 진짜 많이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 점화식을 다룰 줄 아는 애들은 진짜 순식간에 지나가거든. 점수만 손해가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엄청난 손해입니다. 제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발 점화식 좀 익혀놓으세요. 앞에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본인은 이제 과제할 때 노화 뛰고 있으면 늘겠어요? 늘겠어? 귀납 추론 아니야?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점화식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문제 다 풀리는데 이러면서 점화식 자꾸 안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하지 마시고, 뭔가 수학에서 불필요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은 거의 없다. 그리고 대부분은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냐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문제를 풀어보자, 이걸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새로운 내용 같은 거 없습니다. 뭔가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앞에 선생님이 쓰고 있다. 그러면 편하니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서 나도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야지. 씨발 저것도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554번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서진을 포함한 5명이 임의로 배정되는 대진표에 따라 8sim을 한다.
각 경기에서 어느 한 명이 이길 확률 2분의 1이고 재경기를 하지 않는다. 서준이가 우승했을 때 서준이가 3번 경기했을 확률을 구하시오. 일단은 우승했을 때라고 했으니까 얘는 조건 확률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서준이가 우승할 확률을 분모에 깔면 돼요. 깔면 되는데 문제는 그냥 서준이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풀고 올라왔기 때문에 자꾸 서준이를 포함해서 5명의 이름을 정한 다음에 걔들 여기다 싹 배치하고 있으려고 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고 어차피 어느 한 명이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누구랑 붙든지 간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냥 경기를 하냐 안 하냐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서준이가 어디에 위치하냐만 생각하면 돼요. 서준이 입장에서 3번 경기했을 확률이야. 4 그렇죠. 사실 여기를 5분의 2, 5분의 2, 5분의 1로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아니 있다. 약간 다르네요. 경기가 구조가 그죠? 예. 여기에 서준이가 올 확률이 그냥 5분의 2예요. 누구랑 있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예. 누구랑 경기하냐 이런 건 중요하지 물어보질 않았어. 여기에 올 확률도 5분의 2예요. 여기에 올 확률은 5분의 2죠. 특별히 뭐 어느 곳에 갈 확률이 높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위치에 오면 저 위치에 올 확률이 5분의 2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승할 확률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이기고 여기서 한번 이기면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는 2번 이기면 우승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두 번째에 위치하게 되면 여기서 한번 이기고 여기서 한번 이기고 여기서 한번 이겨야 되니까 3번 이겨야 우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2분의 1 세제곱이 없을게 귀찮네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분의 1이면 2번 이기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3번 경기했을 확률이니까 얘를 가지고 위로 올려라. 그냥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조건 방울도 조금만 익숙해지면 졸라 쉽다. 엄청 쉽죠. 예, 그렇다라는 거고. 여기 2 더하기 1 더하기 1분의 1 돼서 그냥 4분의 1 되겠네요. 그리고 조건 방울을 다루는 핵심은 결국 뭐냐면 전사건의 확률입니다. 전사건의 확률만 똑바로 계산할 줄 알면 조건 방울을 못 풀 수는 없다. 이런 얘기고. 얘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가나다에 배정될 확률이 같을 때 A가 우승할 확률, 이제 이거는 누구랑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덜 복잡하게 준 걸 볼 수 있어요. 그림이 훨씬 덜 복잡하잖아요. 그죠? 네, 왜냐면 A가 우승 확률을 구하는 건데 A의 위치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랑 붙냐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쪼개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가의 위치에 A가 온다 라고 하면 A의 입장에서는 나의 B가 오냐 C가 오냐만 중요하죠. A의 입장에서 내가 여긴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B가 오고 여기 C가 오는 경우, 밖에도 B가 오죠. 예. 그리고 여기에 C가 오고 여기에 B가 오는 경우, 맞아요? 그리고 A가 다에 위치하면 여기가 B, C냐 C, B냐 이딴 건 안 중요합니다. 똑같은 거니까. 그럼 케이스는 3개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세 사람이 각각 가나다에 배정될 확률이 같다는 말은 그냥 이 상황 자체를 선택할 확률이 다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상황이 3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상황의 선택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얘도 똑같이 3분의 1이고 얘도 똑같이 3분의 1이죠. 아직 경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배치가 될 확률을 곱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A가 우승할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A가 이제 첫 번째 케이스와 같이 배정이 되면 A가 먼저 B를 한번 이겨야 되거든요. 3분의 1. 그러면 A는 C랑 붙게 되겠죠. A가 C를 이길 확률은 4분의 3이에요. 얘를 계산하시면 12분의 1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A가 이제 C를 이길 확률은 얼마였냐면 4분의 3이었어요. 그 올라가면 B랑 붙는 거죠. 그럼 3분의 2니까 똑같이 12분의 1이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이라고 하면
B가 C를 이기든 B가 C한테 지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A는 이기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일괄적으로 계산은 안 되는 게 누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B가 C를 이기고 올라왔다라고 하면 A는 B를 이기면 돼요. 그런데 B가 C한테 지고 C가 올라왔다라고 하면 A는 C를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얘는 48분의 7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합이 답이 되는 거죠. 특별히 어려운 게 없었다 라는 거고요. 그럼 질문한 문제 다 된 것 같으니까 잠깐 쉬었다 시험 하나 보죠.